교과서 124쪽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단위 넓이인 1제곱cm가 몇 개 들어가는지 세어보아서 넓이를 구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을 다른 도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준비물 13쪽을 보면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뜯어서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파란색,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때 밑변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 두 변이 밑변으로 나오는데 두 변 다 색칠할 필요는 없고 한 변만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변을 하나 색칠을 했다면 이에 따른 수직인 선, 높이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다만 다른 밑변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옆에 있는 이러한 변을 밑변으로 삼아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삼아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이 모눈칸 한 칸은 1cm라는 걸 활용할 수가 없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이에 따른 높이도 이렇게 모눈칸과 상관없이 수직인 이런 높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혀 모눈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 사선을 밑변으로 삼지 말고 위에 있는 변이나 아래에 있는 변 중에서 하나를 밑변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삼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물 13에서 뜯은 평행사변형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이왕이면 서로 다른 곳에다가 높이를 3종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높이가 될 수 있죠. 서로 마주보는 두 변 사이의 거리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이렇게 3개를 그려주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도형으로 넓이를 바꾸어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도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할 건데요. 이때 변형시켜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알고 있는 도형으로 바꿔야겠죠. 우리가 넓이 구하는 방법 알고 있는 도형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직사각형밖에 우리는 현재 배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이왕이면 뭘로 바꿔야 될까요? 네, 직사각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평행사변형의 우리 높이를 이렇게 색칠해 놓은 부분들을 잘라서 한번 직사각형으로 변형해서 여기 교과서에 붙여보도록 하세요. 준비물 13에 평행사변형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밑변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주었고요. 높이를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3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높이를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높이 부분을 잘라서 변형시켜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부족한 부분에 삼각형을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죠. 다른 쪽 높이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옆으로 이동시켜서 붙여주면 똑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삼각형 부분도 부족한 부분에 갖다 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이 돼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파란색 색칠했던 부분들이 직사각형의 뭐로 변화되었나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색칠했던 부분들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변해놓고 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그러면 이 원래 파란색 이 가로는 평행사변형의 뭐였죠? 밑변이었어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할 때 가로 자리에 밑변을 대신 써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세로는 평행사변형의 원래 높이였죠. 자, 마찬가지 세로 부분에다가 높이를 집어넣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평행사변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래 평행사변형을 전혀 버리거나 추가한 것 없이 그대로 옮기기만 했기 때문에 넓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고요. 역시 평행사변형의 이 밑변 곱하기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처럼 이렇게 곱하기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붙여보니 직사각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이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같았고요.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이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자리에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집어넣고 또 높이를 집어넣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방법을 알면 식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1제곱센티미터 단위 넓이가 몇 개인지 따져보지 않아도 되죠. 자, 그렇다면 식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밑변은 모눈칸 3칸이기 때문에 3cm고요. 자, 높이는 4칸이기 때문에 자, 높이는 4cm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3 곱하기 4 해서 12가 나오겠죠.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3 곱하기 4로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낸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쉽게 넓이 구하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밑변의 길이를 찾고 높이를 찾으면 되죠. 여기서는 밑변의 길이가 9cm, 높이가 5cm네요. 그러면 9, 5, 45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위에 있다고 해서 밑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밑변은 밑에 있는 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변, 평행한 한 쌍의 그 변 하나를 밑변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평행한 한 쌍의 변 중에 하나, 이게 밑변이죠. 8이 밑변입니다. 밑변의 수직인 이 6cm가 높이에요. 그러면 8, 6에 4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해보세요. 자, 밑변이 여긴데 밑변이 뭔지 모르네요. 네모 곱하기 높이가 7인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넓이가 35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였겠어요? 자, 5, 7에 35, 5m였겠죠. 자, 여기서 밑변은 평행한 한 쌍 중에 하나, 이게 지금 밑변이고요. 높이를 모르네요. 자, 3 곱하기 네모를 한 게 10이라는 소리니까 높이는 4였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비교해 봅시다. 자, 가, 나, 다라 4가지 종류의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가는 밑변이 3칸이니까 3cm, 높이는 4칸이니까 4cm겠네요. 그러면 3, 4, 10이겠고요. 나도 역시 직사각형이자 평행사변형이죠. 가로이자 밑변이 3cm, 세로이자 높이가 4cm입니다. 그러면 3, 4, 12. 다 같은 경우도 밑변이 3, 자, 여기 높이가 4네요. 그러면 3, 4, 12. 라도 밑변이 3,
높이가 4입니다. 높이를 이렇게 바깥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장선을 해서 여기를 높이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높이의 길이는 같거든요. 자, 그러면 라의 넓이도 3, 4, 10입니다. 자, 보다시피 가나다라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은 다르지만 무엇이 같습니까? 밑변의 길이가 모두 3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 높이가 모두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다르더라도 뭐가 같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게 결국 넓이기 때문에 값이 같게 나와요.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서로 다르더라도 넓이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수학 익힘책 문제를 모두 한번 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